끝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좀 좋아하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외롭게 죽기보다는. 큰 후회는 없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 오만사라는 코너인데, 오늘 또 쉽게 보기 힘든 귀한 분을 또 저희가 닥터 프렌즈에 초청을 드렸는데요. 유퀴즈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워낙 또 자주 출연해 주시고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법의학이라는 게 뭔지, 교수님의 직업을 한 단어로 좀 정의를 하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중에게 좀 익숙한 직업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직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법의학자로서 많은 죽음들을 좀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서울대에서 이 죽음의 과학적 이해, 사실 법의학 교수님이 교양 강의를 하시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의과대학이 또 저희 대학은 해화동에 있잖아요. 연건 캠퍼스라고. 그리고 관악 캠퍼스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여를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교양 수업을 좀 만들어라. 뭐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부학장님이 그냥 지나가다 저를 딱 보고 법의학 재밌잖아 그러면서 그 관악 캠퍼스에 만들어라. 너가 제격이다. 그래서 이 선배가 약간 강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뭐 이게 인기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마 조만간 폐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 기억에 3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명 넘게 늘렸다가 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100명으로 다시 줄였는데요. 2011년부터 한 걸로 기억하니까 14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강의이길래 학생들이 좀 정말 수강 신청하기 어렵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뭐 수강 신청하기 어려운 건 사실 제가 학점을 잘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좋아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가르치는 내용이 또 학생들이 약간 흥미를 느낄 만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다 보니까 뭐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얘기,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영원히 못 사나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접근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죽음들, 뭐 병사도 있고, 병사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암 중에선 폐암이고, 또 암을 제외하고는 심장질환이고, 급성 심근경색증,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걸로 사망한 사람도 보여주고, 위험인자도 소개해주고, 또 살인 이런 것도 학생들이 왠지 어렸을 때 읽은 아가사 크리스티나 아니면 셜록 홈즈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약간 이제 그 학생들에게 흥미를 자극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잡학이죠. 교양 잡학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인기를 끌게 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A를 준다. 두 번째 요소는 이제 학생들이 재미날 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수님이 이렇게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뭐 워낙 좋은 내용의 강연이기 때문에 또 똑똑한 이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표장을 잘해 주시네요. 지금 또 서울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학점을 잘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학하시면 무조건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성호 교수님이 직접 추천사를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이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네, 이 책은 사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일본에 계신 완화의료 전문의. 완화의료라는 건 사실은 말기에 있어서 통증과 정신적 안정에 뭐 포커싱을 두고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삶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보지만 이제 완화의료 전문의는 죽어감을 보는 분들이에요. 이 1000명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돌아가심을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신 순간 그분들이 느꼈던, 그분들이 조금 더 인생에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점, 후회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혹시나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의 책이라 우울할까? 어떤 죽음에 대한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죽음을 다루는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사람이지만
이 돌아가신 걸 만남으로써 삶을 좀 더 어떻게 살아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죽어가는 분들을 본 내용이라 심파적인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봤는데 오히려 되게 담백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죽음이란 큰 이런 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인간 자체가 성숙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을 간접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예. 보통은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3인칭이에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3인칭으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 2인칭이에요. 내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 되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부모님. 우리보다 먼저 떠나실 수밖에 없는 되게. 그리고 이제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게 1인칭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맨날 1인칭의 죽음에 침잠하게 되면 사실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 우리가 1인칭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게 되면 2인칭 때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막상 이 삶의 엔딩에 있어서 정말 끝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예.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맞이하게 되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의 탈출을 생각하시게 돼요. 예.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망원이 1위가 암이다 보니까 끊임없는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엄마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가실 거였는데 막상 본인들은 그냥 그게 떠밀려서 고통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통으로서의 탈출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온 우리한테는 좀 안타깝잖아요. 당당하게 하려면 삶의 자연스러운 끝의 죽음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1인칭 시점으로서 또 2인칭 시점으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끝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저요? 아프지 않고 일단 예, 아프지 않고 그래도 제가 죽었을 때 마지막 혹은, 순간에 예, 뭐 뭔가 저를 좀 좋아하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외롭게 죽기보다는 이만하면 괜찮았다. 예, 네. 맞아요. 아쉽다. 아쉬울 건 나을까요? 왜냐면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거는 누구나 갖는 있을 건데 것 같습니다. 큰 후회는 없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겠네요. 이 책 읽어보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했다면 조금 더 겸손했다면 또 뭐 고향에 가서 살았다면 막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유산이라는 부분도 저는 좀 이건 재벌들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나눌 게 없는 사람일수록 더 이거를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더 와닿는 게 참 많았거든요 저도. 예. 더 일찍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예, 나오니까 나와 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맞아. 또 읽으신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와닿은 내용이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만나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일기일회라는 맞아요. 오늘 제가 선생님과의 만남도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요. 또 일생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마음속에 많이 남았냐면 제가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가봐야지 그러다가 뭐 퇴원하시면 근데 뭐 약간 안 좋은 병이긴 했는데 나이도 너무 많으시지 않고 그래서 괜찮으려 그러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지재근 교수님이라고 해요. 네, 제가 줄에도 서주시고 정말 입원해서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가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 조금만 더 그러다가 정말 못 빼고 떠나보낸 기억도 있어서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서 보는 게 어떤가.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까르페디엠이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라는데 많은 분들이 욜로처럼 맞아요. 즐겨라. 뭐 다 써버리고 다 해라. 돈 모으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까르페디엠은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데 맞아요. 이 순간을 잡으라는 뜻이거든요. 일기일의 까르페디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을 잡으라.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워하면 언젠가 꼭 만나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가 제일 이 책에서 감동 깊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랑 오랫동안 못 봤다, 뭐 이번 설에 가지, 그럼 꼭 설에 가세요. 미루지 말고. 네,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보고 자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 또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뻔한 얘기지만 내가 태어날 때는 내 의지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삶은 내 의지대로 살고 있고 그렇다면 엔딩도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2018년도에 한 학술지에 예. 그 일반인이 생각하는, 여기 이제 일반인 전문인 좋은 죽음, 굿데스라는 게 과연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거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순서는 예. 첫 번째가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 뭐 경제적으로나 뭐 간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예.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내가 나한테 남겨진 일의 깔끔한 정리, 통증의 조절, 삶의 의미 확인, 그다음에 이제 신적인 존재와의 평화, 어떤 종교적인 예. 조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내가 어떤 끝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 뭐 여기서는 이제 장례식이라는 거를 맞아요. 하나의 이걸로 삼아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볼 게 많죠. 그래도 내가 좀 계획했던 것대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면 마무리할 때 또 그 기분이나 감정도 되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평상시에 생각도 못하고 너무 당황한 와중에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가뜩이나 힘든데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저자 오츠 슈이츠가 어쨌든 항상 본인은 가슴을 치고 후회한다. 유성호 교수님도 사실은 좀 많은 죽음을 좀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지만 좀 타인의 죽음을 목전에 좀 앞두고 좀 이렇게 후회하신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이분은 이제 다이잉,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니까 그쵸. 이제 어떤 후회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안타까운 경험이죠. 네, 안타까운 경험. 가장 마음에 이렇게 보면서 울었던 케이스가 머리 수도 없이 많이 남지만 예.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든 병 때문에 이제 유서를 쓴 거를 제가 봤는데 아들한테 어렸을 때 너무 때려서 미안하다는 말, 엄마가 너무 그때는 어렸고 엄마도 아들 때려서 미안하다고 뭐 이런 거를 하면 저도 울컥하고요. 또 제가 유퀴즈에 나와서 했던 케이스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그들의 고단한 삶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는 신을 이제 앞으로 믿으려고 해요. 네. 근데 꼭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들의 안타까움이 저 세상에서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죠? 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우하고 거기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의 작가지만 오츠 시치와 좀 다른 거는 저는 후회한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신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당장 좀 시행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고향이 인천이어서 인천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대학을 딱 서울로 가고 또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서울에서 다니니까 뭐 부모님도 이사 오시고 하니까 갈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고향이 그리워질 때 이렇게 요즘은 그 거리뷰 같은 걸로 보면 이게 학교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막 바뀌고 뒤에 뭐 산이 개발되고 이래서 그렇게 좀 보면서 그립다 하는데 한번 가보자. 뭐 나중에 뭐 아이도 태어나면 뭐 아빠 다녔던 학교야, 살았던 동네 여기서 뭐 축구했어 뭐 이런 걸 하면서 좀 그런 거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좀 내가 해봐야 될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좀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 이 현대인들 끝에 이만하면 괜찮았다. 나는 열심히 했고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교수님 좀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 또 혹시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항상 뭐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던져진 거라서 늘 어차피 디폴트로 힘들고 외롭거든요. 힘든 삶인데 힘든 삶에서 여러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잘 걸어오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훌륭한 삶을 살 거고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존엄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렇게 살려면 꼭 한 번쯤 끝을 생각해 보시라고 죽음을 다루는 의사로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책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또 한번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이낙준 선생님이 워낙 너무 열렬한 팬이라 네, 저도 닥터 AI의 팬입니다. 아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는 제가 말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고 예, 이낙준 선생님과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오세요. 저도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낙준 선생님이 너무 오늘 오고 싶어 했는데 아직 지금 수술하고 좀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요. 그때 한번 또 책 나오시면 꼭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와주세요. 어쨌든 또 저희 해프님도 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